자, 세계 평화를 위해 계속 달리자. 신이치는 5월 9일 쉴 틈도 없이 소련, 유럽, 북미를 방문하는 여로에 올랐다. 첫 번째 방문국인 소련이 전 세계로부터 비난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을 때였다. 1979년 12월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러자 1980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에 60개국이 넘는 나라가 보이콧하고 소련은 국제적으로 냉엄한 상황에 내몰렸다. 하지만 신이치는 모든 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집약시켜 대화 창구를 닫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때일수록 문화와 교육을 전면에 내걸고 민중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민간 교류에 최대한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신이치의 신념이었다. 신이치는 이번에 소련 고등, 중등 전문 교육부와 모스크바 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소련을 방문했다. 그는 일본과 소련 양국의 교육,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우호의 길을 여는 돌파구를 열자고 결의했다. 일행은 후지 고적대와 소카대학교 긴네이 합창단 등 총 250명이나 되는 대규모 방문단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모스크바 대학교 학생들이나 시민들과 폭넓게 교류했다. 신이치는 소련에 머무는 8일 동안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극장인 모스크바 아동 음악극장을 방문해 이 극장의 창립자 나탈리아 사츠 총재와 우위를 맺은 것을 비롯해 소련의 주요 인물들과 평화, 문화 교류를 둘러싸고 잇따라 대화했다. PN 데미체프 문화부 장관, VP 옐친 고등중등 전문 교육부 장관, ZM 크루글로바 소련 대외우호 문화교류단체 연합회 의장, TV 구젠코 소일협회 회장, AA 로그노프 모스크바 대학교 총장, AP 시티코프 연방회의 의장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그 중간에 레닌의 묘와 고 코시긴 전 총리의 유고를 안치한 크렘린 궁전, 그리고 무명 용사의 묘를 방문해 헌화했다. 그 중에서도 전 총리의 묘소에 대한 헌화는 이번에 소련을 방문한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 지난해 12월 코시긴이 세상을 떠났다. 신이치는 크렘린에서 전 총리와 두 번에 걸쳐 회견했다. 중국과 소련의 분쟁이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1974년 9월 소련을 처음 방문해 대화를 나누면서 솔직하게 소련은 중국을 공격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코시기는 소련은 중국을 공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 신이치는 코시긴의 양해를 얻어 이해 12월에 제2차 중국 방문을 하면서 중국 지도부에 이 말을 전했다. 중국과 소련이 전쟁을 하는 일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신이치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평화의 대도도 착실한 한 걸음에서 열린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5월 12일 창가학회가 소련 문화부 모스크바 동양민족예술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일본 인형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코시긴 전 총리의 딸인 류드밀라 그비샤니가 관장을 맡고 있는 국립외국문학도서관을 방문해 회담했다. 엷은 갈색 스웨터에 청색 슈트를 입은 온화하고 이지적인 웃음을 띤 류드밀라의 맑은 눈동자에 코시긴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시니치가 묘소에 헌화했다고 말하고 조의를 표하자 류드밀라는 감동에 북받쳐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와주신 선생님의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감격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류드밀라는 전 총리와 스티치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리면서 그리운 듯이 말을 이었다. 그날 집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제게 오늘 비범하고 대단히 흥미로운 일본인을 만났다. 복잡한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대화가 명쾌하여 기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회장에게서 받은 책을 소중히 보관해 주렴이라고 말하면서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류드밀라는 선생님에게 무엇인가 꼭 선물하자고 가족 모두와 상의했습니다. 라면서 유리로 만든 꽃병을 내밀었다. 코시겐이 예술 살 때 사회주의 노동 영웅으로 표창을 받았을 때의 기념품이었다. 또 가죽 표지로 장정한 책 2권을 받았다. 전 총리의 마지막 저서로 타계할 때까지 서재에 있던 책이다. 아버지의 따스한 체온이 녹아있는 책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이치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물품들에는 참으로 깊고 영원한 우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민중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세대를 뛰어넘어 우정을 맺어야 비로소 평화의 확실한 흐름이 만들어진다. 헤어질 때 끝까지 손을 흔드는 류드밀라의 모습이 시니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13일 오전, 시니치와 미네코는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노보데비치 묘지를 방문해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RV 호홀로프 모스크바 대학교 전 총장을 추선한 뒤 호홀로프의 집을 방문했다. 시니치 일행은 엘레나 부인을 비롯해 큰아들 알렉세이, 작은아들 도미트리와 함께 총장을 기리며 잠시 대화했다. 큰아들은 모스크바 대학교 물리학자이고 작은아들도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유가족은 시니치 일행의 방문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가족을 대표해 큰아들이 감사의 뜻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이렇게 일부러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이번 소련 방문을 하늘이 축복하는 듯 날씨도 화창합니다. 지금 모스크바는 긴 겨울을 지나 새싹이 움트고 자연이 싱싱한 생명을 회복하는 때를 맞았습니다. 시니치가 곧바로 말했다. 가족분들도 지금 그러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슬픔이라는 겨울을 지나 희망이 싹트고 생명을 회복하는 때가 왔습니다. 돌아가신 총장님도 남은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특히 두 아드님은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를 뛰어넘는 훌륭한 학자가 되어 사회에 공헌하면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알렉세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늘 선생님에 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 기쁠 따름입니다. 아버지를 기리면서 앞으로도 몇 번이고 만납시다. 언젠가 일본의 소카대학교에 와주십시오. 부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에게서는 예전부터 언제나 함께한 듯한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는 활기찬 대화가 이어졌다. 시니치는 호울로프의 집에서 유고를 수록한 논문집과 총장이 산에서 찍은 사진을 받았다. 남편은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라고 부인이 웃음 지으며 말했다. 이후에도 호울로프 가족과 거듭 교류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방으로 뻗어야 초목이 무성히 자라듯 민중이라는 대지 깊숙이 우정의 유대라는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야 평화라는 푸른 들판이 넓혀진다. 시니치는 정오에 모스크바 대학교를 방문해 로그노프 총장과 대담했다. 총장은 소련과학 아카데미의 정회원이자 저명한 이론물리학자이기도 하다. 사실 이해 4월에 총장이 일본을 방문해 회담했을 때 일본과 소련의 우호와 인류 평화를 위해 교육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대담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시니치는 미래의 평화의 사상과 철학을 남기기 위한 대담에 합의하고 이번에 소련을 방문하기 전까지 다방면에 걸친 질문을 준비해 총장과 회담했다. 그리고 현대과학을 둘러싼 여러 문제, 종교와 문학, 전쟁과 평화, 그리고 민족, 문화 교류를 위한 과제 등 대담의 골자를 이야기하자 총장도 크게 찬동했다. 회담에 앞서 로그노프 총장에게 소카대학교 명예교수 칭호를 수여했다. 그때 총장은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대학의 사명을 말하고 핵무기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지금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인류는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아닌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핵전쟁을 인정하게 되고 맙니다. 대화는 모스크바 대학교 부속 아시아 아프리카 대학의 주임 강사 LA 스토리자크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핵 전쟁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인류가 존속하는 길은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 건설밖에 없다는 것이 두 사람의 강한 확신이었다. 두 사람은 공명음을 울리면서 의견을 계속 교환했다. 대화는 13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 1987년 6월에 대담집 제3회 무지개 달이 인간과 평화의 탐구를 발간하고 이어서 1994년 5월에는 과학과 종교를 발간했다. 세계 평화는 마음의 결합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인간과 평화라는 원점에 서게 되면 사회 체제나 이데올로기의 벽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음을 결합할 수 있다. 신이치는 이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다. 모스크바 대학교를 방문한 13일 저녁에는 소일 학생 우호의 밤을 개최했다. 대학 정면에 있는 광장에서 평화의 천사 후지 고적대가 화려한 퍼레이드로 막을 열고 이후 모스크바 대학교 문화궁전으로 자리를 옮겨 우정과 평화의 축전을 펼쳤다. 소카대학교 긴네이 합창단과 장년부, 부인부 대표들이 구로다이부시 어머니 등에 이어 카츄샤를 노래하자 손장단이 울려 퍼지며 장내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다. 모스크바 대학교 측도 피아노와 실내 악단의 연주를 비롯해 민족 의상을 입고 러시아 민요를 합창하거나 춤을 선보이는 등 열연을 펼쳤다. 이윽고 양쪽 대학교 합창단이 사계의 노래를 일본어로, 우호의 왈츠를 러시아어로 불렀다. 소련과 일본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아름답게 서로 녹아들었다. 축전이 열린 문화궁전은 6년 전 1975년 5월 야마모토 시니치가 동서문화교류의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깊은 추억의 장소이다. 그때 시니치는 문화교류를 통해 정신의 실크로드를 열어 세계를 자유자재로 연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시니치는 지금 바로 눈앞에서 소련과 일본의 청년들을 통해 문화와 우정이 교류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의 실크로드가 확실히 연결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신이치는 연기가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몸을 앞으로 내밀며 힘차게 박수를 쳤다. 이튿날 14일 오후 신이치 일행은 크렘린을 방문해 니콜라이 A. 티오노프 총리와 회견했다. 이날이 총리의 76번째 생일이었으므로 신이치는 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꽃다발을 증정했다. 그리고 신이치가 저는 정치가도 경제인도 외교관도 아니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총리가 기꺼이 듣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인간은 본래 누구나 평화를 희구한다. 그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미사여구나 거칠일 뿐인 말이 아니다. 흉금을 터놓은 성실한 인간성의 발로에서 비롯되는 솔직한 대화이다.